기업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매출 총이익률 75% 나왔잖아요. 예. 아니 그거 전분기 대비 좀 떨어졌다고 그걸 막 못했다고 추궁할 일일까? 이게 이제 여기서 그러면 뒤집어 보면 이건 무슨 말이냐. 미국 주식이 싸지 않구나. 이 정도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럽다면 미국 주식이 싸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잘해요. 더할 나위 없이 잘하고 있어요. 하이라이트는 찍은 것 같아요. 자, 시청자분들이 좀 기다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엔비디아와 국내 반도체주와의 관계, 요거 지금 해석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네, 이게 앞서 존경하는 우리 윤주 대표님께서 네. 해석한 상황하고 조금 뭐 결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일 최고로 안 좋은 패를 받았다. 네, 이런 생각이 엔비디아 드는데, 실적이요? 아니요, 엔비디아 실적은 좋아요. 엔비디아 네. 실적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아니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잘 이 나왔잖아요. 정도 했으면 됐지. 네. 그러는 거죠, 마치 2루타를 치고 나갔는데 아니 왜 홈런이 아니야? 딱 이 꼴이에요 지금. 못한 바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예상도 훨씬 뛰어넘었고 300억 달러 나올 거냐 말 거냐가 사실상 실질적 기대였거든요. 근데 만들어냈어요. 네. 그럼 거기에다가 우리 500억 달러 자산 수각한다고 했잖아.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도대체 뭘 어쩌라고 나한테. 전 이 말이 떠나질 않는 거야. 아니 엔비디아 이 정도 할 만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올해 한 해 제 기억으로 한 4-5번 채권 시장이 요동을 쳤어요. 패닉과 그 과열을 오가면서. 근데 연준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 길로 막 갔거든요. 근데 그 채권 시장 우리 페드워치를 보면 채권 시장 아주 패닉에 빠졌다, 완전 과잉을 했다,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지금 주식 시장이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더 많은 걸 보여줘. 쇼미 더 머니 하면서 난 돈을 좀 벌어야 되겠으니까 좀 보여줘 이러는 건데 아니 기업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매출 총이익률 75% 나왔잖아요. 예. 아니 그거 전분기 대비 좀 떨어졌다고 그걸 막 못했다고 추궁할 일일까? 75%. 근데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게 이제 여기서 그러면 뒤집어 보면 이건 무슨 말이냐. 미국 주식이 싸지 않구나. 이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정도 네.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럽다면 미국 주식이 싸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실적에 이런 반응이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은 예상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예상했습니다. 예. 예상했고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실적이 나오면 정고점을 돌파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다. 근데 이 증시 경원에 영원히 성장하는 나무는 없잖아요. 네. 영원히 자라는 나무는 없거든요. 전 세계 시가총액 2위입니다. 제가 제일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씩 쓰고 있는 제품이 아닌 제품을 만드는데 시가총액 2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대단한 거예요. 이거. 예. 정말 네. 엄청난 파괴력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뭐 향후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가총액 2위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물론 저 오늘 뭐 뚜껑 열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장에서 뭐 한 7%씩 빠지고 그러는데 이 정도 실적인데 뭐 그렇게까지 굳이 빠져야 되나 하는 생각 좀 드는데 아니 이게 불만족스럽고 더 잘해야 하면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라는 얘기야?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시가총액 큰 회사를 어디까지 올리고 싶었던 거야? 좀 반문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22% 매출액이 성장했더라고요. 이렇게 큰 회사가. 이건 전년 동기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 17%대에서 15%대. 15%대를 전 분기보다 성장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네. 전 분기에 17%대 성장했다가 이번 분기에 15%대 성장했다. 네. 다음 분기에 혹시 떨어지지 당연히. 그거 제가 표로 갖고 왔어요. 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떨어져요. 네. 이거는 예상되는 수준은 12-13% 사이로 떨어져요. 네. 왜냐하면 표를 가지고 오셨네요. 네네네. 제가 네. 직접 손으로 다 친 건데요. 지금 보시면 최근 분기별 흐름입니다. 분기별로 이렇게 발표했던 흐름인데 최근에 15%인데 그 전에는 18% 가까이 됐죠. 그 전에는 22%, 그 전에는 34%, 그 전에는 87%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아주 실적이 죽었다가 이제 턴하는 시점에서 18%를 성장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최근 3개 분기에 매출액 증가, 4개 분기에 금액을 보세요.
네. 비슷해요. 네. 40억 달러, 약 40억 달러씩 증가하고 있어요. 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대략 이러면은 한 40억 달러 정도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제 성장률은 떨어지는 거죠. 네네. 성장률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성장률이 너무 못했어. 아니 또박또박 돈 많이 벌고 있는 회사한테 너무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요 정말 좀 제가 변호를 해주고 싶어요 엔비디아를. 네.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더 이상 얼마나 더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뭐 이런 거죠. 마치 우리 운용하는 자들한테 시장 대비 저희가 그래도 15% 초과 수익 냈습니다 했더니 겨우?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네. 측정을 한번 해봐야 되니까. 그럼 이제 밸류에이션 측정은 좀 편하게 하려면 주당 이익을 한번 보십시오. 주당 이익이 요 부분이 이제 조금 최근 4개분기를 보시면 주당 이익이 보시면 매번 0.1달러씩 증가했습니다. 보시면 최근 4개년도 0.40에서 0.51로, 그러네요. 0.51에서 0.61로. 자, 그런데 이번에 0.7이 못 나왔어요. 아. 7이 못 나왔습니다. 뭐 비용 구조가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뭐 블랙웰을 다시 설계하면서 돈과 비용이 더 들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좀 꺾였죠. 네. 예, 이것도 이제 성장이 많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추정을 해보면 예, 성장률이 지금 보시면은 주당이익 성장률이 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죠. 48에서 28, 18, 11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다음번에는 10일 언더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자릿수 나온다든지. 네, 그러면 연간 포워드로 치면 이번 0.68달러 한 거하고 앞으로 1년간 이익을 한 걸 보면 대략 3.1x 달러가 나올 거예요. 0.31, 죄송해요. 0.31x, 맞습니다. 3.1x 달러. 이런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잘하면 한 3.15 이상 나올 것이고, 못하면 3.10 또는 그 밑이 나온다는 계산이 나오죠. 이렇게 네.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나오는 건데, 이게 밸류에이션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은 30배 중후반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 12개월 포워드 PER로 봤을 때. 네네. 30배 중후반이 되게 되는데요. 네. 이 회사가 보니까 대략 35배에서 45배 사이 어디를 왔다 갔다 해요. 지난번에 왕창 떨어졌을 때는 35배였어요. 그리고 최근에 좋았을 때는 45배 정도까지 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성장률에 시장이 소위 말하는 이 멀티플을 35배에서 40배 주던 걸 그대로 줄 거냐.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하이라이트는 찍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잘해요. 더할 나위 없이 잘하고 있어요. 근데 하이라이트는 찍었기 때문에 마치 뭐라고 그럴까요? 오타니 쇼헤이가 투수에서도 다승왕을 차지하고 타자에서도 타격왕을 차지했는데 이제 다승왕과 타격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위권이야.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전성기는 끝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성기 네네. 피크는 찍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목격을 하게 될 때 멀티플을 어떻게 줄 거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미국 시장 전체하고 다 있어요. 근데 그렇죠. 요거를 해소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다른 측면이에요. 어떤 측면? 도매가 아니라 B2B가 아니라 B2C 소매 쪽에서 풀릴 것이냐 여부. 그거는 올해 12월 달 네. 즈음. 왜냐면 9월 9일 발표하기로 한 애플의 그 신제품 발표에서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네. 네. 그리고 실제로 판매가 되는 추수감사절 이후에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쓸 것이냐. 그리고 12월까지는 그게 어떻게 더 구체화돼서 대중화될 것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만약에 이번 문제는 가장 AI 그 도매 서버 쪽하고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애플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필수제로 넘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예요. 근데 필수제로 넘어오기 시작하면 도매상들도 많이 바빠질 겁니다. 지금은 뭐냐면 왜 투자자들이 투덜거리기 시작하냐면 좋을 줄 알고 쭉 갔는데 처음엔 좋았어요. 왜냐하면 도매상 안에서까지만의 세계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근데 도매상들을 지금 채우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 다음은 뭐냐면 다른 선전 동력이 필요한데 이거는 도매에서 소매, 즉 그냥 선택제에서 필수제로 가는 영역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게.
그렇게 넘어가야만 모든 사람이 쓰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도매상들이 그동안에 했던 행위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럼 더 가열차게 더 설비 증설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오잖아요. 앞단에서 많이 팔리니까. 그러니까 그 이익이 검증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테크니션들하고 투자자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갔어요. 네. 서버 시장 열리는 과정이었으니까. 근데 서버 시장이 어느 정도 열리고 나니까 그 다음은 하는데 테크니션들은 가야 돼. 과소 투자가 위험해. 더 가야 돼. 분명히 열려.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는 뭐야? 돈을 더 들인다고? 너 이제 주당 이익 안 올라오잖아. 더 이상 이익이 안 올라오는데 여기서 돈을 더 쓴다고? 나는 이제부터 좀 고민되는데 여기서 다 같이 참여하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한테 더 많은 걸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나오니까 너무하죠? 이렇게 된 거지. 너무하죠? 사실은 근데 잘했는데 다른 애들은 멈췄잖아요. 주당 이익이 구글이나 이런 쪽은 매출은 증가했는데 주당 이익이 안 늘어요. 네. 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 멈칫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같이 늘 줄 알고 같이 투자했는데 이 기억이 생겼단 말이죠. 근데 엔비디아는 잘못이 없어. 잘했어. 나름대로 잘했는데 그러니까 요 다음 단은 뭐냐면 요게 이제 소매단으로 가서 팔릴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다른 누구도 아닌 애플이 해줘야 되고 이미 기미는 보이죠? 지금 오늘 그 HP 실적 발표했는데 네. HP에서 제일 큰 영역이 이제 PC 부분이에요. PC 부분 전년 대비 8% 증가했습니다. 왜 증가했느냐? 21년 피크치고 22년, 23년 떨어졌어요. 두 해 연속 떨어지다가 이제 피크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한 건데 왜 반등했느냐? AI 노트북 이것들이 팔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미는 있어요. 지금 기미는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AI 소프트웨어나 이런 게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상용화가 되는 그런 버전의 노트북인가요? 아니죠. 이건 초기 버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 통역해주고 하는 우리 네네. 그 갤럭시에서 해주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온 디바이스. 예, 온 디바이스 막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예. 근데 이 초기 단계의 확장성을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건 그런 시장을 여지껏 계속해서 개척해왔던 개척자의 애플이 해줄 것이냐. 그럼 사실상 이번에 그래서 얘네들이 D램을 굉장히 많이 늘리잖아요. 뭐 8기가에서 16기가 노트북 쪽에서는 그렇게 늘리고 그다음에 저 핸드폰에서는 6에서 8, 8에서 12, 8에서 12 정도 이렇게 늘리거든요. 얘네가 성공을 하면 이제 도매상들이 이제 신나는 거죠. 야, 이거 장사 되잖아. 이거 제2의 클라우드야. 제2의 클라우드고 더 돈벌이가 되는 클라우드야. 이렇게 주장하면서 쭉쭉 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럼 그때 투자자들이 안심하면서 소위 말하면 멀티플 밸류에이션을 더 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사이 이제 뭐랄까 간기가 생긴 거예요. 중간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테크니션들과 투자자들의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요 공간이 지금 생긴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밸류에이션을 다 해보면 미국 주식은 이제 싸진 않아요. 그렇죠. 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네. 이게 문제인 거고. 근데 한국은 수급이 없어요. 한국은 수급이 없으니까 미국이 안 좋으면 못 가요. 네. 그럼 외국인이 팔면 안 가요. 네. 지금 5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팔았거든요. 네. 못 가잖아요. 네. 아니 남들은 블랙 먼데이 다 빠져나왔는데 우리 다시 블랙 먼데이로 들어갔어.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뭐고 다 블랙 먼데이로 다시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한국의 수급이 지금 전혀 없어요. 이거 관련해서 아예 시청자가 남겨주신 질문이 있는데 요거 한번 네. 알려주실까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엔비디아가 급락했다가 또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네. 엔비디아는 원위치하고 있다. 손해는 국장이 보내. 사실 상전은 엔비랑 그렇게 엮인 것도 별로 없죠. 없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이거 맞아요, 좀 맞아요. 해석 좀 해주실까요? 정확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언제 HBM 팔았는데 HBM으로 오른 적이 어디 있는데 네. 사실 최근에 오른 거는 D램 그렇죠. 기대였죠. D램 가격이 올라가지고 2분기 이익이 뻥 하고 10조로 터지니까 네. 어이구 다음 분기 더 터지겠네 하면서 그럼 정상화 되겠네 해서 오른 거지 아무 상관없거든요. 네. 뭐 하이닉스는 올랐다 빠진 거니까 그나마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렇긴 하죠. 네네. 정확히 맞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엔비디아는 뭐 못한 게 아니니까 투자자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할 겁니다 생각을.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들이다 이제 네. 멀티플 얘기를 해야 돼요. 네네. 주당 3.1x 달러가 앞으로 포워드 1년간의 주당 이익이 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아까 그 레인지 멀티플 레인지로 이게 내려올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한데 네. 안 내려오고 간다면 3.15달러 정도면은 대략 35배
정도면 $100 수준입니다. 그리고 고점은 한 $50 좀 안 되는 정도 50배. 예, 네. 그 사이예요. 네. 그럼 지금 딱 중간이거든요. 애매해요. 네. 현재 주가가. 그러니까 내려가면 괜찮다고 느껴질 거고 올라가면 약간 부담스럽고 요 사이에 지금 딱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실적을 보면서 제가 오죽했으면 엔비디아를 변호해주고 싶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게 분위기 봐서는 지난번 $100 깰 것 같은 느낌이 팍 들잖아요. 분위기가 네. 완전히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거는 그때부터는 가격이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지난번 30배 밑으로 내려가면 어우, 충분히 매수에 들어온다. 33배 밑으로 33배 정도 33배 네,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거는 네 괜찮은 가격이죠. 괜찮은 네. 가격입니다. 근데 한국 분들이 정말 많이 산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엔비디아 얘기하니까 막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이렇게 많이 샀어 지금 근데? 2,500명이 보고 계십니다. 또. 엄청난 와 이렇게 많이 샀구나. 이게 이래서 떨어지는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각도기 부장님께서 아까 보여주신 엔비디아의 매출액과 이익 숫자들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지금 지적해주신 그 EPS가 매분기 0.1씩 늘다가 앞자리를 못 바꾸고 네. 0.68를 보여준 거는 제 눈을 크게 뜨게 만드는 정말 저랬어? 그러면 이번에는 정고점을 뚫기보다는 상당히 주저주저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저도 그게 확 와닿고요. 한 가지 희망이라면 네. 지금까지 예상 매출, 예상 이익을 항상 뛰어넘었습니다. 네네. 다음 분기에도 이번 실적이 약간 애매해짐으로써 예상 매출이랑 예상 이익을 너무 기대를 높여두지만 않으면 네. 서프라이즈를 그래도 한번 유지하면 그리고 서프라이즈는 계속 갈 거예요. 계속 가요. 아까 3.1x 달러라고 표현 주당. 네. 이거는 제가 매분기 10% 정도씩은 이익이 증가할 거로 본 거예요. 근데 이제 다 그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네. 예상 매출액과 예상 이익도 높아지지 않습니까? 예상 그렇게 안 높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안. 다음 분기는. 근데 일단 제가 이걸 그렇게 높지 여쭤보는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30배, 33배를 심지어 이제 약간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는 성장주의 대장인데 네. 이제 언제 정말 문제가 생기느냐 예상치 못하게 그 시장이 기대를 충족을 못했을 때 거의 보합 수준의 숫자가 나오거나 네. 이번에 보합이면 다음 분기에는 기대를 못 보합은 맞추겠구나. 보합은 안 나오는데. 그런 일이 나올 때 이제 주가가 그거는 생각하게 될 실은 끔찍한 일이고요. 네. 그 정도는 안 나오는데 제일 큰 엔비디아의 제일 큰 문제는 저한테 물어본다면 시총 2위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도대체 위로 구할 공간이 얼마나 있는데 그게 문제인 거지. 이제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아까 이제 일부에서 윤지호 대표님께서 보여주신 차트에서 너무 와닿았던 게 뭐냐면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하나가 아마존이었나요? 지금 현재 이 엔비디아 칩의 캐펙스 투자를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는 기업이 네. 매우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 몇 개 거대 공룡 기업들만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이들 기업들이 워낙에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네.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보여서 뭐 한 두 분기 정도는 뭐 계속 저래도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반면에 그럼 이게 1년 동안 이 속도로 더 늘릴 수 있을까 이 캐펙스를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전 26년의 문제라고 봐요. 네. 1년은 지금 정해져 있고 왜냐하면은 지금도 쇼티지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네이버 같은 데서는 안 사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추가로 매수할 때가 네이버 같은 회사가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 네. 있어요. 25년도 상반기까지 쇼티지 풀리고 나면 그 다음 타자들 줄줄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잔스방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집 사는 것보다 우리 집 사는 게 훨씬 싸게 들어요. 라는 거잖아요. 네.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 쿠다 소프트웨어 말고 다른 거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트랜슬레이션 해가지고 뭐 하려면 훨씬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어요. 시간도 늦고. 그러니까 오히려 말한 것처럼 우리께 훨씬 더 경제적이다. 이 표현이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년까지는 될 것 같은데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칩을 하면 읽을 자료는 언제 바닥이 날 건데? 쉽게 얘기하면 도서관 사이즈보다 책을 읽어내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아마 2030년 되면 바닥나지 않겠어? 세상에 온라인화된 자료들은 다 읽지 않았겠어? 이렇게 빠른 속도라면? 그러니까 차선을 한두 개 늘린 게 아니잖아요. 이 HBM 같은 경우는 32비트짜리를
1000비트 이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네. 32차선을 1000차선으로 만들어 놨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빨리 읽으면 그때 되면 읽을 게 뭐가 있지?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서버는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오히려 그게 좀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26년부터 거기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서 그게 문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꺾이는 걸 확인하고 주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꺾이기 전에 주가가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번 분기 지금 오늘 장외시장에서 난리 난 게 바로 그거가 시작이 된 거죠. 단기에는 약간 회복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네 그렇죠. 지금은 있겠지만 그렇지만 또 제일 큰 문제가 제가 시가총액 2위가 문제라는 건 이건 경제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시가총액 이렇게 손가락에 꼽히는 주식이 주가가 더 오르려면 경제가 성장해야죠. 예. 어쨌든 뭐 AI가 주축이 돼서 성장이 되든 뭐가 되든 더 성장을 해야 더 따먹을 과실이 있는 거지. 이게 세상에서 제일 큰 회사가 세상과 상관없지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큰 주식은 세상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네. 세상 사이즈, 세상의 경제 사이즈가 커져야 자기도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황당한 거예요. 아니 이 정도 잘했으면 됐지. 뭘 더 얼마나 잘하라고. 세상에서 제일 큰 회사가 됐는데 이제 더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기대감이 너무 앞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꼭 그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투자자들은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 같은 거 할 때 냉정하게 해봐야 되는 게 이게 정말로 성장할 수 있지만 가격이 어떤지는 꼭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장하면 가격을 안 물어보더라고 일반 투자자들이. 이게 비싼지 안 비싼지 구분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워렌 버핏이 날마다의 시황은 안 본다고 하지만은요 투자하는 거 보면 거시경제 얼마나 보는데요. 요번에 왜 이렇게 현금을 많이 보유가 있겠어요? 비싸니까.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주술 게 많으니까 현금 보유를 많이 하면 난 더 싸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게 뭐냐면 버핏은 신용을 역으로 쓴다. 남들은 없는 돈을 빌려다가 투자를 하는데 신용을 쓰지만 이 사람은 있던 주식을 팔아 현금을 마련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살 준비를 한다. 역신용을 건다. 이렇게 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버핏이 그렇게 했던 거는 그만큼 지금 미국 주식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한국 투자는 자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정말 말도 오늘 투자자들하고 얘기하는데 아니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가가 많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주가가 너무 많은데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안 되니까 미국 안 되니까 안 되겠구나. 그리고 또 부동산 좋잖아요. 부동산 다 빨려 들어갔어요. 부동산 다 빨려 들어가서 시중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고 그러니까 시장이 뭐 싼 게 있으면 뭐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럼 네. 이 시점에서 부장님의 투자 조언은 현금을 좀 마련해라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어요? 시장을 갈라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미국 시장은 뭐 되게 매력이 있지만 여기서 올라가려면 한번 에너지 축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네. 어떤 식으로 접든지 쉬든지 좋아요. 오늘도 뭐 500억 달러나 해주고 참 미국 시장 좋구나. 네. 아름답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아니 현금이 380억 달러가 있거든요. 근데 500억 달러 사준다잖아. 좀 과하게 아름답구나. 지나치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런 만큼 미국 주식이 싸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숨고르기 좀 해야 되겠고요. 한국은 이미 지금 참여하신 분들은 연초 대비 주가가 떨어져 있어요. 네. 코스닥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별로 결과가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이 상당히 저렴하다. 근데 이익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몸빵을 하고 견디셔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제일 좋게 보는 게 세계 패권의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랫동안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가장 많이 보여줬던 게 미국향 주식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블랙 먼데이 이후에 지금 회복을 못하면서 이 주식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저는 이 플레이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제사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제어하는 게 이게 단말성이 절대 아니겠다. 이게 핵심이 적은 거예요. 리먼 사태 동안에 미국이 한 4, 5년 넘게 헤매는 동안에 중국의 성장이 너무 크게 이루어진 거예요. 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성장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철면피처럼 이판사판 너 죽고 나 죽자식으로 지금 미국이 중국을 제어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미국 플레이 가능한 거.
그러니까는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IRA법으로 작년도에 우리나라가 한번 히트를 크게 쳤잖아요. 네. 지금 생물보안법 같은 거 얘기 나오잖아요. 네. 예, 이런 것도 히트를 칠 대목이 될 거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뭐 K컬처, K문화라고 해서 K 관련 제품들, 문화 제품들이 지금 미국에 많이 팔리잖아요. 네. 뭐 음식료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음. 이거는 계속 시장이 열려 있겠다. 아. 왜냐하면 중국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일 거냐, 한국일 거냐, 아니면 베트남일 거냐. 생각해보 인도일 거냐. 생각해 보면 인도 인프라 못 따라옵니다. 저 인도 인프라는 따라오려면 시간 많이 걸리고요. 중국처럼 되기 한 50년 기다렸을 때 중국처럼 될까? 의문이에요. 그동안 하는 걸 봐가지고는. 네. 그러면 미국 플레이의 가장 최적의 나라는 어딜까? 어디 동남아 쪽에서 어느 나라가 올라오기 전까지라면 뭐 그게 인도네시아가 됐던 어디가 될지 잘 모르겠으나 그 전에는 한국이 지금 제일 좋은 위치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기업들은 이번 하락을 이용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밸류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이 과정일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이따 얘기하시겠지만 두산 밥캣 네. 쏟아졌어요. 네네. 자 이거라면 이거 밸류업은 앞으로 추세적일 가능성이 있다. 우리 밸류업 관련 주식을 하되 은행은 부동산하고 연결해서 생각하시라. 사실상 따지고 보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을 투자하실 분들은 은행을 투자하셨어야 돼요. 부동산으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돈을 번 것 같지만 부동산 하우스 차린 은행들이 돈 제일 많이 벌었습니다. 거기다 돈 빌려주고 또박또박 이자 받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내년쯤 되었을 때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걱정하고 있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부동산 심리가 불이 막 붙었기 때문에 쉽게 꺼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작년도 2차 전지가 생각나요. 초기 국면이 저는. 그래서 굉장히 더 뜨겁게 타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더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그래서 부채 비율이 GDP 대비 계속해서 올라갈수록 은행은 조금 부동산과 관련돼서 좀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네. 지금 하이라이트 구간을 향해 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